자, 2024년 3월 운세 알아보고 있는데 갑진년 정묘월이죠. 이번에는 이제 병화일간하고 정화일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병화일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거 보면서 할게요. 자,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먼저 보면, 자, 병화일간이 갑진년이죠. 갑진년. 그리고 이제 정묘월이죠. 병화일간.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제 천간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을 보면 연의 간목이 어떻게 되냐? 간목이 이제 편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월에 이제 정화는 겁재 이렇게 되죠. 겁재. 자, 병화에게 정화가 겁재니까 일단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겁재니까 뭘 뺏어간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데 또 이런 해석은 좀 어찌 보면 좀 비현실적이죠. 뭘 뺏어가기를 뺏어갑니까? 근데 아무튼 요거는 이제 좀 더 현실적인 그 해석을 보면 병화가 하는 일을 정화는 이제 재촉한다라는 의미를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화가 이제 병화의 빈틈을 파고드는 거니까 그 단점이 노출이 되면 그게 바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정화 겁재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연에는 또 뭐가 있냐면 연의 간목은 이제 편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간목도 보면 병화일간에게 도움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이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화통명이니 뭐니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병화하고 상생하는 간목이 아니고 상생은 을목하고 상생을 합니다. 아무튼, 요거에 대해서는 또 이견이 있는데, 이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아무튼 그 병화일간에게 연운 어른, 그렇죠? 갑진의 간목과 월의 정화, 이거는 모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조심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달에 첫째가 서둘러서 문제가 되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랫사람이라든지 직원 문제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천간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지지를 보겠습니다. 자, 지지를 보면 병화일간이 이제 묘월을 만났고 진년을 만난 거죠. 병화일간이 묘를 만난 거는 일단 좋죠. 그 병화는 일단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관리하고 또 길러내는 일을 하는 게 이제 병화인데, 근데 이제 묘월이니까 병화 역할이 활발한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게 또 이제 12운석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12운석 욕지라고 하죠, 욕지. 욕지가 되고, 또 10성은 인성이죠, 인성. 자, 이거를 보면은 그 병화가 묘를 만난 거니까 목표를 향해서 목표를 위해서 갈고 닦는 시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묘월이니까 지금은 드러내서 뭐 실속을 챙기는 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잠재력을 기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달에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인내심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이게 좀 어렵다고 볼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정묘월이니까 천간 정화가 문제가 되죠. 정화. 그래도 이제 정화를 보면 묘목 위에 있으니까 힘이 약하니까 뭐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겠다. 뭐 병화 입장에서는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이제 지지를 봤고요. 보면은 요거죠. 진년 묘월이죠. 진년이 묘월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볼 필요가 있죠. 자, 일간 입장에서 보는 운하고는 이 관계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연과 월의 지지가 만나서 기운이 일단 변하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런 변화는 모든 일간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뭐 병화 일간뿐만 아니라. 그래서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자, 보면, 자, 진이 묘를 만나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걸 이제 형충파해에서 해라고 얘기죠. 이 해는 육합을 방해한다고 해서 이제 해라고 하는데, 요걸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천이라고 해요. 상천. 그러니까 서로 상천이라고 하는데, 뚫을 천자죠, 이 자가. 뚫을 천자. 그러니까 뭐냐면, 구멍 낸다, 뚫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해석하면 그러니까 진년이라는 자체가 실행하는 일을 실행하고 있는데 묘월이 와서 어떻게 방해한다. 구멍 낸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방해한다 하더라도 구멍 낸다는 정도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충한다, 형한다라는 거에 비해서 비교해 보면 그렇게 심각한 방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진년의 좋은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은 이달에 어느 정도는 성취는 이루지만 그래도 아직 부족한 게 많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일간에 따라서 성취에 대한 욕구는 다양하니까 만족도는 다르겠죠. 자, 다음에 넘어가면 요거죠. 일주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일주별 운세. 일주별 운세를 볼 때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봐요. 여기 병인, 병호, 병술 일주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병신, 병자, 병진 일주 관점에서 보는데 이게 이제 사이클이 다르면은 반대 사이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많이 다르죠. 자, 그래서 먼저 병인, 병호, 병술 일주를 보면 일단 요 시기는 이제 보여주는 운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준비하는 운이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제 천간에서 정묘월이니까 천간에서 정화가 어떻게 하냐면 자꾸 이제 밀어붙이죠. 서두르게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사주에 따라서 이런 게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니까 각 일주별로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인 일주를 보면 핵심 내용만 집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인 일주를 보면 3월달에 재물운이 좋습니다. 일단 빠른 결실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결실이 빨리 갔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달에는 이제 부가수익이라고 하는데요. 뭐 보상금이라든지 뭐 이렇게 후원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고정수익, 외적인 수익이 들어오는 달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병인 일주 이달에 그 상승적인 업무 변동이 있는 달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병오 일주를 보면 병오 일주는 그 문화예술이라든지 디자인 뭐 이런 꾸미고 가꾸고 하는 업무를 하는 그런 업종, 그런 직업이 있는 이달에 발전하는 달이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 이성운, 병월주는 이달에 이성운이 자꾸 일어나죠. 자주 일어나는 건 좋은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병술일주를 보면 병술일주는 이달에 갑작스런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변화가 뭐냐면 이사나 이동, 이사나 이동이 갑자기 일어난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준비해둔 사람이 이달에 일어나기도 합니다만은, 그리고 업무 변동도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 출장이라든지 파견, 뭐 이런 변화도 일어나는 달이다라고 봅니다. 다음에 오고
병신일주, 병자일주, 병진일주는 이 일주는 이제 병인, 병호, 병술일주하고는 운세 방향이 많이 좀 다르다고 했죠. 같은 일간이다 하더라도 운세 방향이 많이 다르니까 일단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병신일주, 병자, 병진일주는 이달의 큰 틀에서 이 세 일주의 묶음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자, 오른천간 정화, 이거 정화, 정묘월이니까 정화 겁재 작용이 병인, 병호, 병술 일주에 비해서 겁재 작용이 강하게 나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일주에 비해서, 인오술 일주에 비해서 더 크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구설수에 오르는 일도 생기고요. 금전적인 손실도 따르니까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이 일주별로 좀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먼저 병신 일주를 보면 일단 이달에는 인복이 있다라고 그래요. 인복. 일단 재물운이 좋은 달이라고 일단 보고요. 그러니까 이 일주, 전체 일주에 비해서 이제 개인의 일주는 이제 이렇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뜻밖의 행운도 따릅니다. 근데 이 뜻밖의 행운은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보죠. 또 주의해야 되고요. 또 그리고 지병이 있는 사람은 이달에 병원 출입하는 달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병자일주를 보면 이제 계획했던 일을 이달에 시작하면 막히죠. 그 서두를수록 손해니까 늦추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때는 좀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병진일주를 보면 이달에 대인관계가 문제가 좀 있죠. 구돌수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윗사람이라든지 가족 간의 그 갈등 문제가 있는 달이죠.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갑작스런 이성운이 생기는 달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병화일간 운세를 알아봤습니다. 바로 정화일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일간 운세죠. 2024년 3월 운세, 갑진년 종묘월이죠. 자, 정화일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정화일간이 갑진년 정묘를 만난 거죠. 먼저 천간을 보겠습니다. 천간을 보면 어떻게 되냐. 정화일간이 천간에 간목이 정인, 정화는 이제 비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단 보면 어떻게 되나요? 천간이 모두 괜찮죠. 좋은 관계죠. 자, 그래서 이달에 정화일간은 귀인의 도움이 있는 달이다. 그리고 좋은 문서운이 일어나는 달이다. 뭐 이렇게 봅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들어왔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이렇게 천간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면 일단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여기에 있죠. 천간에서 근거가 여기 있죠. 좋은 징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결과도 잘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결실을 보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지지를 보는 거죠. 지지를 봐야만이 그 결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지를 보면, 자, 천간을 보고 지지를 보면, 지지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화일간이 진년하고 묘를 만난 거죠. 십성으로 오면 어떻게 되나요? 십성으로 오면 진년은 이제 상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묘는 편인 이렇게 얘기하죠. 상관. 일단 뭐 이 십성으로 봤을 때 좋은 게 일단 아니죠. 근데 이게 상관이라서 편인이라서 안 좋다? 물론 이 상관과 편인 자체는 안 좋은 건 맞지만 요것 때문에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근거가 왜 안 좋은지, 왜 안 좋다고 얘기하는 근거가 사실 명확하게 분석이 돼야만이 이제 그 자체가 또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걸 얘기하는데, 자, 정화에게 묘목이라는 기운, 그리고 진토라는 기운,
이런 기운이 안 좋다라는 거죠. 이런 환경, 그러니까 묘목이라는 환경과 진토라는 환경이 안 맞고 정화에게는 안 좋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상관이 안 좋고 그러니까 뭐 편이니까 안 좋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과는 차원이 좀 다른 문제죠. 분석이 다르면 결과도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죠. 해법이 달라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잠깐 얘기해 보면 예를 들어서 상관이 좋은 경우도 있잖아요. 을목이 병화를 보면 어떻죠? 상관이지만 좋은 관계거든요. 좋은 관계. 또 뭐 편이 좋은 경우도 있죠. 편이 좋은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간목일간에게 임수, 편인인데 이것도 좋은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이라서 나쁘고 편이라서 나쁘다가 아니라 이렇게 좋은 관계도 있기 때문에 껍데기라는 이름 때문에 이 자체를 너무 강하게 이 자체로서 모든 걸 해석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십선 가지고 단순하게 단정 짓는 식의 운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정화가 진토를 만나면 일단 어떻게 되냐면 미약한 상태죠. 아주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역할이 주어져도 일단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묘목을 만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묘련 자체에서는 자기 힘이 많이 부족한 역량으로 바뀌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역량이 있다 하더라도 묘월이 되면 뭔가 모르게 어떤 이 묘한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묘월에는 정화일간이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업무적인 변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업무적인 환경에서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쟁취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정화일간에게 갑진년 정묘월은 변화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실에 순응하면서 수동적인 자세로 따라가면 그래도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죠. 묘월에는 누가 지배해요? 겁재 병화가 지배하죠. 그러니까 병화가 지배하는데 나서서 좋을 일은 없겠죠. 자, 다음에 진년 묘월. 진년이고 이제 묘월인데 이 둘의 관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죠. 일간이 생활하는 환경을 결정하는 거니까 둘이 만나서 어떻게 변하는지 볼 필요가 있죠. 이런 변화는 이제 모든 일간에게 영향을 주는 거니까 일단 중요한데, 자, 진이 묘를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걸 보고 이제 형충파 해할 때 해라고 하는데 해라고 얘기하는데 해는 육합을 방해한다고 해서 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걸 또 상천, 이 상천이라고 하는데, 이 천자가 뚫을 천자, 구멍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년이 실행하는 일을, 그러니까 진년이 와서 실행하는 일을 어떻게, 묘월이 와서, 묘가 와서 방해한다라는 건데, 어떻게 방해하면서 어떻게 한다고? 구멍 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방해작용이 구멍을 내는 정도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형이라든지 충이라든지 이런 작용에 비하면, 그렇게 심각한 방해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진년의 좋은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은 이달에 어느 정도 방해작용으로 인해서 성취는 하지만 그래도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간에 따라서 성취에 대한 욕구는 다양하니까 입장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죠. 자, 다음에는 일주별 운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별 운세. 일주별 운세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틀에서 봐야죠. 크게 이제
이게 이제 정화일간이니까 정해, 정묘, 정미, 일주 이런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사, 정유, 정축 이런 관점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죠. 이 사이클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같은 일간이다 하더라도 많이 다른 형태로서 운세의 방향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 두 개 나눠서 일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정해, 정묘, 정미, 일주 큰 틀에서 이 세 가지 묶어서 얘기를 잠깐 얘기해 보면 일단 이달의 이 정해, 정묘, 정미, 일주는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힘을 가지고 활동을 하죠. 근데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껍데기만 주인공이 되는 거고 알맹이는 남에게 넘겨주는 거니까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도적인 입장이 되면 뭔가 모르게 얻는 것도 많으니까 좋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껍데기만 지는 결과를 갖고 올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정해일주, 정미일주, 정미일주 전체 다 포함된 얘기가 되고요. 다음에 정해일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일주별 운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해일주는 이달에 남을 도와주고 좋은 말을 못 듣는 운이다. 억울하죠, 그렇죠? 그래서 대인관계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전에 하던 일을 다시 끌어당겨서 하는 운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물건, 자신이 관리하던 물건을 다시 정리하는 계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묘일주를 보면 정묘일주는 이달의 뜻밖의 행운에 따라서 금전적으로나 명예적으로 좋은 일이 생기죠. 이럴 때 겸손, 이 겸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지 말아야 할 때 나서서 손해보는 일이 생기니까 사람 너무 믿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미일주를 보면 이 정미일주는 귀인의 도움이 있는 운이죠. 귀인의 도움. 어려울 때 이제 힘이 되어준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부나 연인은 이달에 다툼이나 갈등이 있는 운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요거 정사, 정유, 정축 일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 정유, 정축 일주는 아까 얘기한 정해, 정묘, 정미 일주하고 운세 방향이 많이 각도가 좀 틀어진 거예요. 같은 일간이라 하더라도 운세가 많이 좀 달라집니다.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정사, 정유, 정축 일주는 이 세 가지 일주, 전체 일주의 운세 개념은 일단 이달에 아웃사이더 심리가 발동합니다. 그래서 3월에는 차라리 이게 속 편합니다. 아웃사이더 심리를 갖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도권을 쥐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해, 정묘, 정미 일주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남 앞에 서는 것보다 이게 훨씬 오히려 좋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구체적 문서로 들어가서 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사일주를 보면 주로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은 이달에 재물운이 좋습니다. 부가 수익이 생기는 운이고요. 그 서비스 관련 일이라든지 사회복지, 배달이나 운수, 택배 이런 거, 이런 일을 하는 이런 일의 직업을 갖는 사람은 좋은 달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정유일주를 보면 정유일주는 이달에 자존심 꺾는 일이 생기죠. 자존심 때문에 돈 나가는 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 주의하시고요. 투자도 안 좋습니다. 투자 운도 안 좋으니까 이달은 참고 기다리는 게 돈 버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축 일주를 보면 이동이 좀 많은 운이죠. 직장 변동이라든지 업무 변동, 둘 중에 하나라도 나오는 거죠.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출장이라든지 파견, 이런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성운을 보면은 장거리 연애가 좋습니다. 부부나 연인은 이달에 다툼이나 갈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정화일간 운세 알아봤습니다.